그동안 주 조선업의 강자는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3.15까지 밀려났는데 얼마 전엔 또 일본 조선로에서 건조한 배가 두동강에 나는 그러한 사건이 나면서 일본은 완전히 나락으로. 그러니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은 세계의 대전을 치렀던 군함을 만들 항공모함을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사실 배가 동강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다에서 배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가다가 중간에 배가 부동강이 난 거예요. 이 2013년 6월에 있었던 몰 컴포트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래도 최신의 기술은 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초과학, 기초 기술은 튼튼하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안전은 강조했죠. 그렇죠. 안전. 최고다라고 해서 자부심을 하는데 그 완벽하게 박살난 거죠. 조사 결과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만든 6척의 자매 선박 중 5척에도 같은 증상, 이게 배가 깨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상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최현 평론가 얘기하듯이 그 과거에 일어난 배 두동강 사건도 있다면 최근 사건도 있어요. 얼마 안 됐어요. 모리셔스라고 신혼여행지로 최고의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근처에 있는 한 섬이죠. 거기 가다가 우리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비슷하게 큰 배가 연안으로 가까이 접근하다가 뭔가 사고가 나갔고 결국 두동강이 난 거죠. 그래서 바다로 유출된 기름이 1,000톤 정도입니다. 한 2,000톤 정도가 더 남아있었는데 그건 너무나 다행히도 이제 갔죠. 일본의 태도가 뭐였는가? 우린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일본인들이 항해를 했으면 배를 운전을 했으면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외국인이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고 원인은 어처구니 없어요. 그 생일 파티하고 와이파이 잡느라고 무리하게 가다가 사고가 났대는데 배 자체가 그런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경고하고 신호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일본의 그 차기 총리설도 놔둔 아주 유력한 사람으로 고이즈미 신지로 36살짜리 지금 환경부 장관이죠. 우리로 치면. 그 사람이 이 사고 대책위원으로 달랑 6명 보냈습니다. 60명도 600명도 6,000명도 아니에요. 6명 보냈어요. 6명.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뭐냐. 침묵. 거의 기사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게 규모를 보면 그 아름다운 천의 그 모리셔스 인근이 몇십 년을 걷어내도 안 될.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 태안 기름 걷어낸 그런 극성 국민들 100만 명에 가서 헝겊 들고 뺏겨내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한국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큰일 났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한테 이제 자리를 빼앗긴 일본은 나름대로 또 구조조정, 조선업 살리기 노력하고 있죠, 지금. 일본의 조선업 업계 1, 2, 3, 4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위가 이마바리 조선, 2위가 JMU, 3위가 가와사키, 4위 조선소가 츠네이시였는데 바로 이 4등을 달리고 있는 츠네이시가 8등 조선업체인 미쓰이 ENS 홀딩스하고 자본 제휴를 발표를 함으로써 규모가 커졌죠. 그러면서 3위인 가와사키 조선소를 제치고 3위의 규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혼자로 일본 업체가 일본말로 다이다이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합해가지고 중국이랑 한국에 대항을 하자. 근데 둘을 합해봤자 일본 내 3위잖아요. 일본 1위 업체, 2위 업체가 우리도 같이 힘을 합하자. 여기는 회사를 합한 것까지는 아닌데 공동으로 뭐를 하기로 했냐면 영업 수주하러 갈 때 공동 영업을 하자. 아무래도 경쟁력이 시너지가 나니까 뭐 2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강해지겠죠. 사실 일본 조선사에서도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뭐 워낙 많고 지금 한번 일본은 어쨌든 21세기로 넘어오는 경계 2000년까지는 1위였어요. 그래서 한 38% 정도 세계 시장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는 24%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해는 20% 아래로 또 떨어졌고 그런데 지금 뭐 발동이 걸리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참 저는 신나는 게 뭐냐면 아까 최유한 평론가 잠깐 언급한 건데 R&D 기술력의 차이가 격차를 벌여버렸어요.